이렇게 자유롭게 하고 싶은 거 다 하게 해주다가 뒤늦게 그게 문제가 되니 이제는 어떻게 해야 반려견을 억제시킬 수 있지? 어떻게 해야 저 말 안 듣는 댕댕이가 내 말을 잘 듣게 만들 수 있지? 를 고민하게 되죠. 우리는 반려견을 너무 사랑해요. 많이 사랑하다 보니 반려견에게 계속 무언가를 더 해주고 싶어 하죠. 이 마음은 너무 당연한 마음이에요. 사랑하는 연인이, 사랑하는 부모님이, 또는 사랑하는 자녀가 좋아하는 것을 마음껏 하도록 돕는 건 굉장히 가치 있는 일이니까요. 우리 반려견이 하고 싶은 걸 마음껏 하게 해주는 것도 이런 마음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역시나 하고 싶은 걸 마음껏 하게 해주는 게 독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죠. 반려견에게 하고 싶은 걸 마음껏 하게 해주는 건 문제 행동의 원인이 될 수도 있고 보호자와의 관계에 악영향을 미치게 될 수도 있어요. 그냥 하고 싶은 걸 마음껏 하게 해주는 것만으로요. 우리가 반려견에게 너 하고 싶은 거 마음껏 해 라고 하는 건 반려견에게 자유로움을 주고 싶은 마음이 크게 작용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반려견이 자유롭게 줄이 풀린 채로 뛰어놀게 하고 싶고, 줄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도 반려견이 가고 싶은 곳으로 가게 해주고 싶고, 먹고 싶어 하면 조금 사람 음식이어도 괜히 한번 주고 싶고, 같이 자고 싶어 하면 그냥 같이 자게 해주고 싶고, 이런 것들이 반려견에게 자유로움을 주고 싶어서 하게 되는 것들인데, 아쉽게도 오늘 영상에서는 이 자유로움을 지적하는 이야기를 조금 해보려고 해요. 반려견에게 자유로움을 주고 싶다면 자유롭지 않은 생활을 적응시켜주는 것이 훨씬 수월한 반려생활이 될 수 있어요. 많은 보호자님들이 앞서 언급했던 수많은 자유를 반려견에게 줘요. 그게 반려견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처음 데려왔을 때부터 어린 반려견이 보호자의 리드를 따르지 않고 보호자와 소통하려 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자기가 하고 싶은 것만 하려 하는 행동의 원인은 규칙을 학습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충분한 시간이 지났음에도 이런 문제들이 계속해서 나타나고 보호자도 반려견을 올바르게 리드하지 못한다면 그건 규칙을 학습하지 못했기 때문이 아니라 보호자가 조건 없는 자유를 반려견에게 주었기 때문이에요. 여기서 조건 없는 자유란 무작정 하고 싶은 대로 하게 해주는 것을 말해요. 반려견이 이 조건 없는 자유를 경험하게 되면 보호자가 내가 유리한 행동을 하게 만들기 위해서 내가 저 보호자를 어떻게 대하면 되지? 내가 어떤 행동을 하면 되지? 이런 것들을 고민하는 반려견이 되어버려요. 보호자가 나에게 잔소리를 하네? 이럴 땐 그냥 무시하고 말 안 들으면 결국 내가 원하는 대로 해줄 거야. 보호자가 나한테 화를 내네? 내가 달려가서 아양 부리면 그냥 없던 일이 되겠지. 보호자가 나를 무시하네? 짖고 낑낑대면 결국 나한테 와서 나를 만지고 나에게 말을 걸겠지. 지금까지 늘 그래왔으니까. 보호자가 자신을 조금만 불편하게 만들어도 불쾌하게 만들어도 보호자를 무시하거나 버티고 심한 경우에는 입질을 통해서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는 반려견이 되어버릴 수 있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문제를 예방하고 비교적 수월하게 올바른 규칙과 관계를 형성하기 위해서 반려견을 사랑하되 제한하는 생활을 적용시켜줄 필요가 있어요. 우리 3살 버릇이 80까지 간다 라는 속담이 있죠. 이 말은 어릴 때 만들어진 습관은 고치기가 아주 어렵다 라는 뜻이죠. 우리 반려견들에게도 처음 만들어지는 습관은 아주 중요해요. 그리고 고치기가 아주 어려워요. 반려견이 만약 어릴 때 자유로운 생활을 경험하고 이게 습관이 되어버리고 거기에 적응하게 되어버리면 앞서 언급한 문제들이 나타날 가능성이 아주 높죠. 이렇게 이미 자유로운 습관이 만들어진 상태에서는 뒤늦게 반려견이 제한되는 생활에 적응하게 만드는 것이 참 어려운 일이에요. 반려견이 가고 싶은 곳으로 따라가주던 그런 산책을 하던 보호자가 갑자기 이제는 너가 나를 따라다녀야 해 라고 한다고 해서 그걸 잘 따를 리가 없겠죠. 맨날 반려견이 같이 자고 싶어 할 때 함께 자던 생활을 하다가 갑자기 이제 우린 따로 자야 돼 라고 한다 해서 반려견이 그걸 잘 받아들일 리가 없겠죠. 우리는 어차피 반려견이 커가며 보이는 여러 문제 행동들을 예방하고 개선하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반려견의 활동을 제한시키는 교육을 해요. 분리취침 교육, 취침 환경을 제한하죠. 하우스 교육, 움직임을 제한하고 휴식 공간을 제한하죠. 산책 시에 줄을 당기지 않는 교육, 활동 범위를 제한하죠. 이외에도 그냥 내 말을 잘 따르게 만들겠다며 많은 것들을 제한하며 교육을 진행해요. 이렇게 자유롭게 하고 싶은 거 다 하게 해주다가 뒤늦게 그게 문제가 되니 이제는 어떻게 해야 반려견을 억제시킬 수 있지? 어떻게 해야 저 말 안 듣는 댕댕이가 내 말을 잘 듣게 만들 수 있지? 를 고민하게 되죠. 반려견을 위해서라며 반려견에게 자유를 줬던 보호자님들의 흔한 미래의 모습이에요. 이런 보호자님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그래서 이런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만들게 된 거예요. 반려견이 제한되는 생활이 습관이 되도록 생활해야 해요. 제한되는 생활이 습관이 되고 나면 그때는 중간중간 자유로움을 주는 것이 얼마든지 가능해요. 그렇게 한 번씩 자유로움을 주는 생활을 하는 게 안정적인 반려생활이 훨씬 수월하게 이루어지게 돼요. 반려견을 나의 생활, 나의 동선에 맞추어서 적응시켜주세요. 산책을 할 때는 내가 가고자 하는 방향으로 반려견을 이끌어주세요. 뭐 줄로 당겨서든 간식을 이용해 유인을 해서든 반려견이 나를 따라야만 즐거운 산책을 할 수 있다는 걸 단호하게 알려주세요. 또 우리 집의 다양한 규칙들을 일관성 있게 보여주며 학습하도록 도와주세요. 일단 우리는 따로 잘 거야. 네가 이 규칙에 잘 적응한다면 함께 자는 날도 생길 거야. 내가 소파에 앉아있을 때 소파는 내 공간이야. 너는 네 공간에서 쉬도록 해. 이렇게 다양한 제한적인 관리를 지금 당장은 철저히 해주세요. 나는 반려견을 이렇게 칼같이 대하고 싶지 않은데, 선을 그으며 키우고 싶지 않은데, 그래서 난 그렇게 키우지 않을래 라고 생각했던 많은 보호자님들이 문제를 겪고 뒤늦게 후회하며 방문 교육을 받거나 훈련소를 보내거나 교육에 대한 각종 영상과 글을 찾아보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뒤늦게 하게 됩니다. 심지어 반려견을 대하는 태도가 심각하게 잘못되어 있는 보호자님들은 방문 교육을 가서 보호자님의 이러한 태도를 조금 바꿔주어야 합니다. 그래야 이 문제 행동의 재발을 막을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해드려도 경과 확인차 연락드리면 저는 그냥 문제를 달고 살게요. 반려견을 단호하게 대하며 키우지 못하겠어요. 자, 바로 이런 경우가 보호자가 자신에게 유리한 행동을 하게 만든 반려견의 수에 넘어간 경우죠. 우리는 반려견이 신뢰하는 보호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반려견에게 좋은 습관을 만들어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번 영상은 이렇게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 더 유익한 영상으로 돌아올게요.